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강남의 한 저택 앞. 인터폰 CCTV 화면에 여자의 젖은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온몸엔 멍, 찢어진 옷, 맨발. 등에 업힌 아이는 겁에 질려 떨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엄마. 2층 거실, 낡은 테이프를 듣던 여인이 화들짝 놀랍니다. 테이프 속 목소리와 인터폰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여인의 손이 멈칫합니다. 은지, 그대로 계단에서 쓰러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안녕하세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먼저 눌러두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의 기운이 깃들 것입니다. 사흘 전, 한수아는 남편 전우진의 주먹을 피해 7살 아들 민준이를 업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이년아, 어딜 가? 돈 내놔. 술 취한 우진의 고함이 골목까지 쫓아왔습니다. 수아의 팔엔 멍투성이,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고 민준이는 엄마 등에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 멀리 환하게 빛나는 거대한 저택이 보였습니다. 대문 옆 전봇대엔 낡은 전단지가 펄럭였습니다. 긴급 구인, 가정부, 숙식 제공, 아이 동반 가능. 민준아, 우리 살았어. 비틀거리며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내려던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살려주세요. 엄마. 수아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2층 거실. 강혜인 여사가 28년 전 녹음한 딸의 목소리 테이프를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바로 그 순간 인터폰 스피커에서 엄마. 혜인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테이프와 인터폰, 두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은지, 테이프를 떨어뜨리고 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습니다. 여보, 최민재 회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인터폰, 은지 목소리. 혜인 여사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회장은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대문 열어. 당장. 쓰러진 수아와 민준이가 발견됐습니다. 젖은 옷, 상처투성이 몸, 엄마를 깨우려 우는 아이. 회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8년 전 사라진 딸 은지. 그 아이도 이렇게 어딘가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안으로 모셔. 경비들이 모녀를 저택 안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가 눈을 뜨니 푹신한 침대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단정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이태수, 이 집 집사입니다. 따뜻한 차와 담요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먼저 도와드리라고 하셨어요. 구석에서 민준이가 겁먹은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주머니에서 초콜릿과 작은 자동차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이거 좋아할 것 같아서요. 저한테 아들이 없어서 아이들 보면 괜히 정이 가요. 민준이가 조심스레 다가가 장난감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수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태수는 수아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복도를 걷는데 수아의 발걸음이 왼쪽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오는 집인데 이 복도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속 이상한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그런 수아를 예리한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몰랐습니다.
태수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차가운 경계심을. 그날 오후 거실. 혜인 여사는 수아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당신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 떨리는 손으로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온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일이 딸 기일이에요. 딸이 좋아하던 한약을 조제하는데 약재 좀 준비해 줄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약재 시장. 약재 냄새를 맡는 순간 수아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천마 30g, 당귀 20g, 백출 15g 주세요. 입에서 자동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손님, 이거 정확히 환기보약 처방인데 어떻게 아세요? 저택 주방. 혜인 여사가 약재 봉지를 확인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누가 가르쳐 줬어요? 이 처방은 우리 부부밖에 모르는 은지의 비밀 처방이에요. 은지가 어릴 적 몸이 약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냥 손이 알아서. 혜인 여사는 수아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의심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태수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 엄마 배고파? 수아는 얼른 민준이 입을 막았습니다. 쉿! 들키면 안 돼. 찬물에 불린 밥을 민준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엄마, 여기 좋은 집인데 왜 숨어야 돼? 조금만 참자. 한편 태수의 방. 노트북 화면엔 한수아의 신분증 사진. 출생 기록 검색. 한수아, 32살 고아원 출신. 태수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28년 전 같은 날 고아원에 맡겨진 여자아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대한제약 회장 딸 유괴 사건, 범인 검거되었으나 아이는 끝내 못 찾아. 설마. 아니야. 새벽 태수는 수아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살폈습니다. 수아와 민준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옷가지, 공책,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가방 밑바닥 작은 첨보따리. 낡은 아기 옷이 나왔습니다. 하얀 천에 노란 실로 수놓아진 초승달 무늬.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8년 전 기사에 나왔던 바로 그 옷. 태수는 그 옷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가방을 뒤지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 여기 뒀는데. 아기 옷이 사라졌습니다. 고아원에서 받은 유일한 단서.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 수아는 방바닥을 뒤졌습니다. 옷장도 침대 밑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도둑이야. 수아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아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수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방을 나갔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엔 초승달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지의 기일. 거실 한가운데 제사상. 중앙엔 액자. 5살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상을 정리하다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가 입은 옷. 하얀 천에 노란 실로 수놓아진 초승달 무늬. 어젯밤 사라진 그 옷. 어떻게. 수아 씨, 괜찮아요?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네. 수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수는 수아가 사진을 뚫어져라 보던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후 회장 부부가 내려왔습니다. 혜인 여사는 검은 상복, 퉁퉁 부은 눈. 은지야.
사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도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렇게 딸을 그리워하는 부모. 수아는 왼쪽 발목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있던 초승달점. 고아원 원장이 말했습니다. 너 버린 사람들은 너 따위 필요 없었을 거야. 하지만 저 부부는 달랐습니다. 28년이 지났는데도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2층 거실로 올라갔습니다. 제사상 앞 달빛 아래 아이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너는 행복했겠다. 액자 옆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습니다. 은팔찌, 초승달 무늬. 수아는 팔찌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어두운 곳, 우는 소리. 은지야, 울지 마. 엄마가 꼭 찾을게. 따뜻한 목소리. 수아는 팔찌를 놓쳤습니다. 땡그랑. 거기 누구야? 회장의 목소리.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는 황급히 팔찌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다 발목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회장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수아 씨,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회장은 수아 옆에 섰습니다. 시선이 찢어진 바지, 드러난 왼쪽 발목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선명한 초승달점.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수아는 얼른 바지를 내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있던 점이에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요. 고아원 원장님이. 고아원.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느 고아원? 서울 해리먼이요. 근데 왜? 회장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28년 전 은지가 사라진 날. 사설 탐정의 보고. 해리먼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파일, 28년 전 유괴 사건 기록, 그리고 은지의 의료 기록.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펼쳤습니다. 왼쪽 발목, 초승달 모양점, 선천적.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 본 수아의 발목. 똑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커피 드리러. 태수의 눈이 책상 위 파일을 스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맙네. 회장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태수는 차를 놓고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이 다시 파일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복도.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절대. 서둘러 자기 방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초승달 옷. 이걸 없애야 해. 증거를 남기면 안 돼. 발소리. 태수는 황급히 옷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태수 씨, 민준이 봤어요? 아까 정원에 있던데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이가 태수 씨 정말 좋아해요. 저도 민준이 귀여워요. 제 조카처럼요. 수아가 나간 뒤 태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난 살아야 해. 오후 정원. 민준이가 공을 차며 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크게 불렀습니다. 그 순간 목이 잠겼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목을 감싸쥐었습니다. 또였습니다. 수아 씨? 혜인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수아는 황급히 손을 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목이 아프세요? 어릴 때부터 그래요. 큰 소리 내면 목이 잠겨요. 혜인 여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고아원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대요. 혜인 여사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은지, 유괴 후 발견됐다면 목소리 장애가 있었을 겁니다. 사모님, 수아가 혜인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수아는 혜인 여사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혜인 여사는 수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아 씨,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니요. 5살 이전 기억은 없어요. 고아원 원장님이 그러셨대요.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을 거라고. 혜인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도 5살이었어요. 목소리 문제도 있었고 왼쪽 발목의 점도. 사모님? 혜인 여사는 수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 혹시 여보. 회장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DNA 검사. 지금 당장 검사합시다. 혜인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 무슨 일이에요? 회장은 수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부탁이에요. 검사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제발. DNA 검사는 다음 날. 회장은 급히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날 밤 태수는 초승달 옷을 꺼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혜인 여사의 드레스룸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결혼 30주년 선물. 태수는 반지를 집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새벽 수아의 방. 수아와 민준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가방을 열어 옷과 반지를 넣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음 날 아침. 혜인 여사의 비명. 내 반지. 없어. 회장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결혼기념일 반지요. 여기 뒀는데.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사모님, 분명 여기 있었어요. 혜인 여사는 울먹였습니다. 혹시 수아 씨 방을. 뭐라고?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감히 우리 딸을 의심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회장은 태수를 노려봤습니다. 여보, 확인만이라도. 혜인 여사가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 아니라면 다행이고 맞다면 우린 속은 거예요. 수아의 방. 민준이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잠깐. 태수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뒤적였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초승달 옷, 그리고 반지. 혜인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반지. 수아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에요. 전 모릅니다. 그럼 이게 왜 당신 가방에? 누가 넣은 거예요? 저 아니에요. 회장은 초승달 옷을 집었습니다. 이건 은지 옷. 혜인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은지가 사라진 날 입었던 옷. 어떻게 당신이? 수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고아원에서 받은 유일한 단서예요. 며칠 전 없어졌는데. 거짓말.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은지 양옷을 훔쳐놓고. 아니에요. 원래 제 거였어요. 회장은 옷을 들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수아 말이 사실이라면 반지는요? 혜인 여사가 물었습니다. 전 몰라요. 누가요? 왜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우린 당신을 도와줬어요. 수아는 무릎 꿇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정말. 민준이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수아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 수아 씨,
DNA 검사는 취소합시다. 회장님, 혜인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여보, 보시오. 도둑이 저렇게 애원하겠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착각했소. 수아 씨, 짐 싸세요. 오늘 중으로 나가주시오. 수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나가세요. 회장은 등을 돌렸습니다.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회장님, 수아가 다가가려는 순간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태수는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은 수아를 계속 쳐다보며 끌려갔습니다. 그 눈빛엔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왜 저렇게 놀랐을까요? 고아원 이름을 듣자마자 왜 저런 반응을? 수아는 자기 발목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초승달점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수아는 짐을 쌌습니다. 민준이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괜찮아. 손이 떨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녁 대문에서 소란. 한수아, 문 열어. 거친 목소리. 수아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전남편 전우진.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요? 수아 씨 전남편입니다. 술주정뱅이로 유명하죠.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수아야, 민준이 내놔. 내 아들이야. 수아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회장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제 마누라랑 아들 데리고 도망친 거 아세요? 내놔요. 우진은 비틀거렸습니다. 수아 씨가 도망쳤다고? 민준이는 내 아들이에요. 우진은 대문을 넘으려 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았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다리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발 가요. 민준이는 못 줘요. 내가 뭔데 내 아들 못 준다고? 우진은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이 내놔. 싫어요.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목이 잠겼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을 감싸쥐었습니다. 혜인 여사가 달려왔습니다. 수아 씨. 우진은 비웃었습니다. 봐요. 큰 소리 내면 벙어리 되는 여자. 정신병자. 민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우진이 잡으려 했습니다. 민준아, 아빠한테 와. 싫어요. 아빠 나빠요. 엄마 때렸잖아요. 우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새끼가 손을 들었습니다. 민준아, 수아가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맑고 또렷한 목소리. 엄마한테 와.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모두가 놀라 수아를 쳐다봤습니다. 혜인 여사는 입을 막았습니다. 목소리가. 회장은 수아를 뚫어져라 봤습니다. 은지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때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태수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우진은 끌려갔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아는 민준이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수아 씨. 목소리가. 수아는 자기 목을 만졌습니다. 말이 나왔어요. 혜인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도 그랬어요. 엄마를 지키려고 소리칠 때만. 회장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DNA 검사합시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